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트릭쌤TV의 패트릭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예전에 용인 종로 기숙학원, 지금은 이름을 아주 거대하게 바꿨습니다.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학원이고 과연 나에게 필요한 학원인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인가를 평가해 보시도록 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취재를 한 파일인데, 여타의 음들을 다 소거를 하고 배경음을 음악으로 처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구 모습을 제가 촬영한 건데, 이번에 손떨림 보정을 안 해가지고 조금 화면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좀 실수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명학원 요 로고가 저는 굉장히, 잠깐만, 너무 이게 저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죠? 출연진 때문에 컨텐츠가 안 보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살짝 옮겨 드립니다. 여기 요거 굉장히 멋진 로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쯤에서 이제 음악을 좀 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죠? 좀 고요한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제가 좀 느림 처리를 해서 했는데 영상이 좀 이렇게 흐림 현상을 막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고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다녀온 지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중간에 잠시 휴가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코로나 그 체크 키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학원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키트 하나가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외부인들, 내부인들, 이걸 계속 가동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막고 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몇 학원이 하고 있을지 궁금할 정도로 학생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라는 그 측면이 저는 굉장히, 이 학원 믿을만한데? 이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이거 자체가, 저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 옆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 오늘 누구누구 오니까 그 사람 들여보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갈 때 저도 코 찌르고 덕분에 이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음성이죠. 제가 코로나를 끝 무렵에 엄청 세게 알아갖고, 또 제가 또 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또 마침 백신도 못 맞았거든. 그러니까 완전 100% 진빵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 자평합니다. 자평.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구에 계신 관리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코로나 검사해야 됩니다 할 때, 이제 마침 이제 김갑중 본부장, 제가 처음 이 학원 그 임원과 접촉한 분인데, 이분이 나타나서 저를 데려갔어요. 네, 그래 들어가서 인터뷰를 마치고, 순서가 좀 뒤집히긴 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학원 내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얼굴 색깔 살짝 보이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바로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의 김갑중 본부장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저랑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학원 탐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 주시는 거고, 여기가 지금 학생 복지를 담당하는 그러한 담당 부서입니다. 교육복지부. 교육복지부는 좀 클래식한 그 분류로 보게 되면은 학생과죠. 예전에 기숙학원 초기에 보면 이제 교무과 있고 학생과가 있다면 학생과 파트에 해당하는 부서인데,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두 개의 부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학생 관리 부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들이 조금씩 학원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냐에 따라서 학생 관리에 대한 어떤 세분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무실인데, 교무실도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일반 교무실하고 수학 교무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만 계신 교무실, 그 다음에 전과가 다 모인 교무실. 이 교무실에서 예전에 함께 수업을 했던 강사님도 한번 만나 뵈서 인사를 잠깐 나눴죠. 그 선생님은 수업이 굉장히 많은 분. 수업이 많다는 얘기는 인기 강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강사가 꼭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온라인에 일타 강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재수생 학원들 가보시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일타, 최고 일타야.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분인데 항상 피곤한 얼굴로, 왜냐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새벽부터 그냥 저녁 늦게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피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은 잠깐 인사를 나눴고, 또 이 좁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느라고 이제 카메라를 저쪽으로 치우고 인사를 나눴죠. 영상이 좀 안 보이긴 했는데, 교무실도 둘러보고, 뭐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학원을 처음 보고서 감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야, 시설 좋다. 그 학원보다 몇 배 이상의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시설이었다. 학생과,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과고, 여긴 좀 교육 운영부네요. 또 여기가 진짜 학생과네. 교육 운영부니까. 아까는 아까 복지부였나?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들어가서, 이건 하나의 팁일 수가 있는데, 학생과의 규모하고 교무과의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보통은 강사들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학생부 파워 약해. 근데 사실은 기숙학원에서 학생과만큼 중요한 곳이 없거든요. 24시간 관리를 하고 학생에 대한 운영, 그 일거수일투족의 동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리하는 부서가 학생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과가 학원 내에서 어떤 그 파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그 학원이 학생을 정말 생각하는 학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교무실하고 학생과실하고 규모를 보세요. 아주 빵빵하다, 두 개 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학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빵빵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괜찮은 학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노하우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활용하긴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학생들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촬영을 하진 않는데, 특히나 이런 학생들 정말 싫어해서 저는 이제 찍지를 않아요. 예, 보세요. 이게, 이 중간에, 요 중앙에,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잠깐 보셨지만, 시설이, 손떨림을 꼭 보정을 해야 되겠어. 이게 지나갈 때 이게, 나 참, 이 보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흐려버리면 안 되죠. 깨끗
깨끗하고 색깔도 색감도 등도 조명등도 뭐 완벽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시설 관리가 철저하구나. 근데 이게 시설 관리가 잘 되는 학원들은 모집이 잘 되는 학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숙학원의 A to G, A에서 Z까지의 핵심은 모집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학생 교육이니 복지니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 식사할 때 이제 반찬 하나 빼. 모집이 더 안 되잖아요. 다 빼고 카레, 짜장이 나와. 근데 반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숙학원이 학생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밤에 심야 관리 안 되죠. 또 질문지도 안 되죠. 이런 어려움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숙학원이 잘 되면 이 모든 이런 혜택들이 학생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숙학원이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식사부터 숙소부터 질문지도부터 심지어는 무료 클리닉을 수반한 유료 클리닉까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최소한 330 이상의 등록금은 내야 이게 돌아간다.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사실은 한 400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야 학생들에게 아주 원활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굳이 기숙학원을 선택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좀 줄여서 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100만 원대 후반의 독학 재수 학원입니다. 이제 그런 학원들을 선택을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이제 약간의 불편을 감수는 해야 되지만, 그런 학원이랄지라도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숙소의 24시간 관리, 식사, 그 다음에 질문지도. 이 세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양보하게 되면 기숙학원에 가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숙소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려봤습니다. 이렇게 숙소 내부의 모습을 어제 사실 촬영을 했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재촬영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숙소가 이제 남학생층, 여학생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학생 숙소를 보시고 계시는 건데, 내부도 들어가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예, 여기죠. 굉장히 널찍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테라스까지 있고, 나가서 이제 아침에 또 이렇게 좀 약간 몸도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3인 1실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인 1실, 3인 1실이 요 정도 1층 침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숙학원에서 2층 침대를 쓰지 않고 1층 침대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숙소에 공간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불도 깨끗하고 그죠? 이 침대도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맞춰서 아주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인 1실이네요. 침대가 4개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욕실이고요. 요즘엔 비대 없는 학원이 없어요. 비대 없는 학원. 무조건 비대는 필수다. 근데 이제 요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250명 이상 모이게 되면 3, 4인실이 있을 수 있어요. 3, 4인실이. 근데 그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학원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들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반에 그 레벨이 안 맞는 정도까지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모집이 잘 된 학원에 간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너무 아이들이 많지 않나 숙소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2인실이 4인실보다 좋겠지만, 그래도 시설이 좋은 학원을 가기보다 합격률 높은 학원을 가기가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고르기 힘들어요. 네, 저 이런 데를 좋아하거든. 발코니, 테라스 이런 데 아주 잘 돼 있고,
어제 이 부분 파일을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3인실인가? 잠깐만. 정확히 모르겠네. 지금 이게. 예. 3인실, 4인실 같은 3인실인 것 같습니다. 직접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번 띄워드리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이다. 과목은 이제 국어 과목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 어제 못 본 화면까지 여러분들을 보신 거예요. 네, 조금 기분이 좋네. 어저께는 못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우울했는데 다시 본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는 게 아니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이제 남학생 독서실 입구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배가 아팠는데 무려 2번이나 아시죠? 그걸 2번이나 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뭐요? 꼭 뭐 하려 그러면 이렇게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학생 전용 그 독서실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교사님이 앉아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촬영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도망가신 거야. 카메라가 싫으신 것 같아. 여기는 교실이고요. 교실도 굉장히 널찍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 공간인데, 여기서 앉아서 이제 TV도 보고 이제 그러는 공간인데, 낮이라서 이제 조명을 켜지 않아서 그 멋진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어필이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여기는 카페 공간이 있어서 뭐 커피도 시켜 먹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뭐 여기는 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샤워시설. 당연히 남녀 따로 하죠. 샤워시설이 남녀 같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또 없어지질 않았네. 네. 제가 이제 사무직을 하다 보니까 이 앉아있는 일만큼 이게 그 건강에 아주 유해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일어났다 앉아놨다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하지 않으면, 젊은 학생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좀 먹잖아요. 굉장히 몸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이 할지라도 이 몸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쉬는 시간, 휴식 시간에는 충분히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게 오히려 학업 능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몸이 굳어.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뭐 어깨가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설도 좋고. 남학생 운동, 실내 체육관 보시고 계시고요. 식당입니다. 식당은 일단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학원은 이 정도 규모면 여기 또 공간이 하나 또 있거든요. 한 번 이렇게 식사하고 말 텐데 거의 250이 넘다 보니까 거의 한 3교대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식사는 3교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메뉴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본 거 외에는 보질 못했고, 다음 기회에 한번 직접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방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원래 주방 셰프님들이 이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거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이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승낙을 구하고 가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 기숙학원의 3대 요소, 수업,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숙소. 여기서 이제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식사 받고 숙소 받고 제가 봤을 때 합격점 드립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공간이 깨끗하고 항상 관리가 된다라는 이 느낌은 학원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죠. 사실은 기숙학원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이 살아있다. 뭔가 관리가 되지 않는 공간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은 뭐였더라? 숙소는 아까 봤고. 여기 있어. 빨래. 이게 빨래방인데 요거 학생들이 직접 빨래하는 방은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빨래 해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물론 개인 빨래는 자기가 해야지. 개인 빨래가 뭔 줄 알잖아. 소옥 같은 경우 해주고 나머지 큰 빨래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도 봤고요. 여기는 바로 숙소죠. 숙소 아까 봤던 부분인데 이게 잘렸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그 뒷부분에 숙소 내부 장면이 들어갔었는데 어제 잘린 거에서 깜짝 놀라서 어제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는 뭐 샤워실하고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인터넷 학습실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PC가 쭉 이렇게 있는 인터넷 학습실이 아니라 PC도 있고 거의 이제 자기 자리에 이제 패드를 갖고 가서 볼 수 있는 태블릿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칸막이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뚫린 느낌의 시원시원한 느낌의 그런 학습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 학생들 또 블러 처리해 드려야 되나? 이제 관리 안에 서 있는 선생님들은 카메라만 들이대면 어디로 어떻게 잘 도망가겠죠. 이 부분부터가 이제 음성이 나오는 원장님입니다. 지금까지 용인 종로 기숙학원 한 이름으로 18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연속 2회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용인 종로 구 용인 종로 기숙학원의 원장님이자 대표인 김홍철 대표님하고 몇 마디 나눠봤고요.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원장님의 학원 운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대한 이름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한번 찾아뵙고 본부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제가 인터뷰를 한번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원장님과 인터뷰 하겠습니다. 첫 질문, 학원 운영 철학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은 다 지킨다. 수업의 시작은 혼자는 이게 바로 약속은 다 지킨다. 이제 이게 이분의 바로 운영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이제 제가 또 학생들의 기숙학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먹이는 거. 그래서 학생들의 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학습과 먹는 것이 돼야지만이 곧 학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가 이제 카레밥이 나오는 때부터 학원이 이제 망가지는. 요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카레나 짜장면을 짜장밥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이 학생들의 식사에서 카레밥이나 짜장밥을 줄 수는 있고 또 애들이 좋아하니까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찬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좀 차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 학원이 지금 카레밥이 나오고 막 짜장밥이 나오는데 그럼 안 좋은 학원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메뉴가 너무 좋아서 사실 많이 감동을 했고. 이 메뉴는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 메뉴를 말씀드린 거예요. 직접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유료 콘텐츠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재차 제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간 거지 이 학원 홍보를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료 콘텐츠 포함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이 학원이 제가 올 때 코로나 검사를 아직도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입구에서 했던 코로나 킷. 그거 보고 사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분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사업가라기보다는 교육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엄청난 가산점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제가 원장님한테, 대표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척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한테 예고에 없었던 인터뷰를 청한 것이고. 자, 그럼 원장님 앞으로 이제 학원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아이들 성적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학원의 노하우. 이건 뭘까요? 일단 큰 틀로 보면 성적 향상의 기본은 가르치는 사람에 있다. 둘째는 개인에 있다. 그 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봤던 성적 실명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성적 실명제가 학생들의 성적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편집하면서 본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라고 하는 성적 실명제.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일단 모집이 잘 되면, 그냥 선생님들 6월, 9월에 이제 강의 평가하고 끝인데, 이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은 지금까지 용인종로 기숙학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선생님들을 평가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합격자를 배출했는지를 평가한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 결과가 좋은, 물론 수업만 잘하면 뭐해. 애들이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수업이 너무 멋져.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가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만큼 히스토리가 중요한 자료가 없다. 이 선생님을 수업했더니 결과가 이만큼 올랐대라고 하는 자료들이 축적된 학원이 좋아요. 그래서 수업은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결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근데 이제 학원계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솔깃하게 단어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문법 같은 거 몰라도 돼. 영어를 따지면. 이런 감으로다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다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환상적인, 몽상적인 어떤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 재수생들이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성인인 것 같은데, 애들이야, 애들. 그러다 보니까 못 골라내, 이거를. 아니, 쉽게 생각해서 얘기하면, 영어를 가리키는데, 영어 전공을 해서, 영어에 대한 그 내용과 컨텐츠로 충만한 교육을 받아야지, 이거 고르는 방법을 핵심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저는 아무튼 학원 강의하면서 좀 질려버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험생들, 학습 소비자들이 그거를 또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를 봐라. 입시 결과. 그게 그 학습 소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다. 근데 원장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요거 편집할까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의 개인 성적을 공개한다는 부분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선생님들의 결과를 공개한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성적에 대한 결과는 가르친 강사가 책임다. 그렇죠. 성적에 대한 결과는 가르친 강사가 책임진다. 글쎄요, 제가 강사 경력이 거의 20년, 재수생 경력은 한 12년, 13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학원을 못 봤어요. 대단한 학원입니다. 뜻입니다. 성적 실명제.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업과 자습에 조화로운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게 요즘에 이제 확실한 트렌드입니다. 종합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수업만 계속 줄청해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개인 학습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합학원들도 초기에는 수업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가지만은 한 6월 모평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오후에 선택 수업권이 강해지는 이런 트렌드가 바로 요즘에 기숙학원의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과 개인 학습의 비율,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터넷 수업이 많았을 때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으면 그 공부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으면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 내용이 자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2시간을 하면 그거 정리하는 시간을 2시간을 가져야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시간 정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2시간 내용을 뿌려주면 그거 자기 걸로 만들려면 최소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천재가 아닌 다음에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인터넷 수업을 들으면은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다. 다음날 할 겁니까? 근데 그 학생은 다음날에도 인터넷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습 프로그램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 2년 만점자를 배출한 이 학원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뭘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학원가에서 수능 만점자를 연속 2년 동안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학원이 가지고 있는 학습적 노하우가 100%까지, 레벨로 따지면 만렙까지 간 학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렙까지 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아무리 우수해도 만점자가 안 나와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적 한계 때문에 아이들을 만점을 맞는 걸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점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강사진의 학습 그 레벨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학원에 모집되는 인재들이 학원을 보고 우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양자 간의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폭발했다, 이렇게밖에. 나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하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 학원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 컨텐츠로 탐방을 갔다. 근데 이제 원장님과의 그 교육적 철학이 너무 일치하다 보니까 살짝 흥분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알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끝까지. 예를 들면 성적이 낮은 학생은 낮은 학생대로의 알 때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에 맞는 킬러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알 때까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킬러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킬러 문제가 이제 갑자기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이걸 찍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답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얘기가 시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그 교육계에서 문제를 이런 거 내라 저런 거 내라, 이거 전도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분야를 정치가 아무리 대표가 아니라 뭐 대장이 아니라 뭐라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제압을 하고 통제를 해야지, 뭐 문제를 몰래라 이런 거는 할 바가 아니죠. 이거는 오바도 완전 오바입니다. 어쨌든 이 원장님 말씀처럼 뭐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만큼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중상위권 문제는 그건 대비하는 방법, 그것을 끝까지 알게 하는 시스템을 자기는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좀 뭐 구체적인 뭐 학습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레벨업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업 1, 2, 3. 1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이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알 때까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3등급, 2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레벨업 2.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이나 2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레벨업 3. 만점을 목표로 하는 알 때까지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관이 다 있으시네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 자신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좀 진행시키고 진도 빼고, 근데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점검하면서 얼마나 알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알 때까지 가르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보통 이런 거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데 그냥 밑에 뭐 부하 직원들이 다 알아서 뭐 그러는데 신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시설이 무척 좋아요. 이거 뭐 계속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쓰는 사실 좀 오래된 학원들 가보면은 상당히 낙후되고 시설을 투자하지 않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익을 축적하기 바쁜데, 이 학원은 정말 깨끗하고 뭔가 항상 뭔가 건물 관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문을 원장님 물어본 거죠.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개보수를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이 아무 곳이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꼭 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바닥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님은 꿈이 있어. 대학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앉아서나 이제 학문을 탐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사실 그게 대학이죠. 결국은 이 대표님은 언젠가는 대학을 만드실 것 같네요. 자, 원장님,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이제 기숙학원들이 잘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정말 모집도 잘 되고 강력한 학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시간 아이들 관리. 즉, 근데 이 질문을 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왜냐면 아이들을 24시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보니까 뭐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질문하지? 이런 식의 느낌 때문에 좀 편집하고 지우고 했어요. 아이들이 잠을 잘 때도 잠을 안 자고 그들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있는 학원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네. 공부가 되려면 잠자는 그러니까 이제 NG가 났어. 왜 NG가 났냐면 당연한 걸 그걸 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요 설명을 좀 드렸어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학원은 층별로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숙면을 취하도록 또는 뭐 병원 아프다든지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모든 걸 관리하는 층별 관리 선생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요, 원장님 너무 뭐랄까, 얘들은 착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환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논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위해서도 그런 거 없는데. 없으세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돌아다니는 학원에는 그런 지금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을 느슨하게 해주면 뭐 침묵도 하고 막 소주도 마시고 별별 일이 다 생긴단 말이죠. 벌점제가 있어 굉장히 세요. 근데 그게 관리가 되니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일체.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난리가 나는 학원이 많습니다. 저는 어찌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대로 살려서 편집을 할게요. 요 부분을 자연스럽게, 프리하게. 예, 이렇게 이제 그 원장님과의 대담, 학원 탐방 저는 좀 긴 것 같은데 편집해 보니까 짧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은 되게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원 시설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제 이분들의 기본적인 학원 운영을 바라보는 자세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다. 교육자 마인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공간을 좀 촬영을 해봤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짓는 것이니까요. 기숙학원은, 금액이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자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걸 합치다 보니까 비싼데, 이거를 비싼 만큼 값을 하는 학원을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전한 학원들은 아무래도 이름난 학원들, 고급 브랜드 학원들이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강자로 소문난 학원들, 즉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 학원들은 정보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숙학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와중에 또 자기가 수업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레벨의 학원인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하고 말이죠,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419명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못 내밀겠어. 물론 400명 이거 작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이 400명 모으기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그런 당당한 유튜버로서 활동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강렬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날은 참고 붙일 말이 많네? 만약에 이거는 제가 뭐 무료 콘텐츠로 제작한 거지만 혹시 그걸 보고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반수반이나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면 제 유튜브를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패트릭 쌤 유튜브 보고 온 학생들은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약속 받아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